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으로는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과 2.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있으며 3. 전기, 열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하역, 중량물 취급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장소도 4가지로 1.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는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산소 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와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그리고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5.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로자의 의무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르며 사업주,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건설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5가지로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건축, 토목, 작업 계획서 작성 지도와 가설 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 공사, 건설 공사 현장의 붕괴 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그리고 가설 시설, 가설 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굴착 공사의 안전시설, 집안 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는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 3.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와 유해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와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4. 위험성 평가의 지도 5.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6.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입니다. 이상입니다. 12번 문제. 지도사 기술 지도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기술지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나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 관리자의 이름과 주소, 유형 등의 정보와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의 본사와 현장에 대한 정보,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명칭, 소재지, 담당자 등의 정보, 기술 지도의 구분, 대가 및 계약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수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수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 분야는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 지도 횟수는 공사 기간을 15일로 나눈 값으로 실시하고 소수점은 제외합니다. 기술 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 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건설공사 지도 분야는 건설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 지도를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는 건설과 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 지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등 기술 지도 횟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 감독자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 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며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기술 지도 지역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지도 제외 대상은 1.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15번 문제. 산업재해 정의 및 산재 성립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산업재해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산재보상과 관계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4일 이상 요양, 치료 또는 치유 기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성립은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기인성이란 발생된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한 것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에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8번 문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의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은 중대건설 현장 사고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 사고의 범위는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편중되지 않게 국토부 장관 또는 발주청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현장 조사,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와 사고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와 사후 대책 등을 포함한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 및 정리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및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진행하고 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20번 문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고와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고와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고의 범위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말합니다. 중대건설사고의 범위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 조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에게 전화 및 팩스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와 사고 발생 경위, 조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정의와 발생 시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정의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의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기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5번 문제. 도심지 협소한 공간에서 공사 시 안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도심지의 협소한 공간에서 공사 시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협소한 공간에서는 특히 자재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여 자재 과적에 의한 붕괴 위험성이 높고 근로자와 인접한 위치의 장비로 인한 부딪힘 재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탑다운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흙막이 등 가설 구조물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실제 조립도에 맞게 조립해야 합니다. 3. 작업 전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4. 자재를 적재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최대 적재 하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 또는 안내 표지를 설치한 후 관리 감독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딪힘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업 전 실제 작업 방법과 일치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장비 이동 구간 신호수를 적절히 배치하고 전조등, 후미등, 후진 경보기 등 장비와 조명 설비, 방호 장치를 상시 사용토록 합니다. 3. 근로자에게 가시성이 좋은 형광조끼 등을 착용하여 근로자를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29번 문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해위험 기계 등을 제조, 수입, 설치, 이전 등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미리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먼저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로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가 있습니다. 이 중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로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의 파열판과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 구조, 전기 기계기구 부품,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와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는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번 문제. 건설 현장 사망사고 다발 6대 기계 장비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건설 현장 사망사고 다발 6대 기계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굴착기입니다. 굴착기의 주요 사망사고 사례는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버킷에 탑승하여 작업 중 떨어짐, 전도된 굴착기에 깔림 등이 있습니다. 둘째, 고소작업대입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짐과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의 끼임 등이 있습니다. 셋째, 덤프트럭입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는
후진하던 차량 주변의 작업자 깔림, 적재함을 기울여 토사를 상하차하던 중 전도된 차량의 깔림 등이 있습니다. 넷째,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는 인양 중인 자재 위에서 탑승하여 자재와 함께 떨어지거나 인양 중 낙하하는 중량물에 맞음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콘크리트 펌프카입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는 호스를 잡고 있던 근로자가 담부에 떨어짐 사고와 파손되어 떨어진 붐대에 맞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항타기 및 항발기입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는 해머 등 장비 부속품이 떨어져 근로자 맞음 사고와 집안 침하로 인해 넘어진 항타기의 깔림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번 문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 계획서 내용과 차량계 건설기계 사전 조사 내용 및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사전 조사 내용과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 먼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운행 경로, 작업 방법입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사전 조사 내용은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집안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과 집안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와 성능. 2.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 3.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35번 문제. 운전석 이탈 금지 건설 기계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 중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기계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양중기와 건상장치의 하중을 건 상태의 항타기 또는 항발기, 그리고 화물을 적재한 상태의 양화장치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운전대에 분리하거나 잠금 장치를 하여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9번 문제. 곤돌라 작업 시 안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곤돌라 작업 시 안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 시작 전 방호 장치, 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 로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작업자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곤돌라를 설치할 때는 곤돌라가 전도, 이탈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구조물에 와이어 로프, 앵커 볼트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운반구에 잘 보이는 곳에 최대 적재 하중을 표시하고 바닥 끝부분에 발끝마기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곤돌라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곤돌라와는 별개로 견고한 구조물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그 구명줄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여섯째, 작업은 운반구가 정지한 상태에서만 실시하고 2인 이상의 작업자가 곤돌라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신호에 의해서만 작업해야 합니다. 일곱째, 작업 공구와 자재의 낙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하고 작업 장소 하부에 출입 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덟째,
운반구 안에서 발판, 사다리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홉째, 벽면에 운반구가 닿지 않도록 하고 운반구 전면에 보호용 고무를 부착해야 합니다. 열째, 초당 10m 이상의 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42번 문제.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기준 규칙에 따른 리프트의 안전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프트,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리프트 조작판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로에 각재나 원목 등을 걸쳐 그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 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해 구동 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안 침하, 불량한 자재 사용,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섯째, 순간 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부붕괴 방 45번 문제. 이동식 크레인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이동식 크레인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크레인의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크레인을 점검, 정비하기 위해 기계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작업 중 떨어지는 낙하물에 맞을 위험과 셋째, 작업 중 집안의 침하로 크레인이 넘어진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크레인을 수리 및 정비 점검하는 작업 중 크레인 몸체에 끼임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가 가공 정선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락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을 점검 정비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둘째, 낙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이동식 크레인의 권과 방지 장치와 과부하 방지 장치 등 방호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와이어 로프 등 줄거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훅 해지 장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낙하물로 인하여 맞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셋째, 크레인 넘어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집안의 침하 여부를 검토하고 연약 집안에는 크레인을 배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중량물 운반 시 아웃트리거와 견고한 받침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넷째,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근접한 가공 전선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합니다. 이상입니다. 46번 문제. 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과 조종석이 없는 크레인 사용 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크레인을 사용 작업 시 준수사항과 조종석이 없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 시 준수사항입니다. 첫째, 인양할 화물의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해야 합니다. 셋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다음은 조종석이 없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크레인 제작 기준과 안전 기준에 맞는 무선 원격 제어기나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무선 원격 제어기나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에 근로자가 탑승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탑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크레인의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안전대, 구명줄 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한다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는 작업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기준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프트입니다. 내부의 비상 정지 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 조정,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탑승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곤돌라입니다. 원칙적으로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안전대나 구명줄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53번 문제.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타워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하는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눈, 비,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넷째, 작업 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크레인의 성능,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치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4번 문제. 굴착기 작업 시 안전 조치 사항과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 시 준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굴착기를 이용해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사항과 굴착기를 이용해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기를 이용해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 등의 부착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굴착기, 퀵커플러의 버킷, 브레이커, 크램쉘 등 작업 장치를 장착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 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굴착기를 이용해 인양 작업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굴착기에 퀵 커플러나 작업 장치에 달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이어야 합니다. 둘째,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전격 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달기구의 해지 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굴착기를 이용해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 작업을 신호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집안에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다섯째, 달기구의 안전 개수를 준수하고 손상이 있는 와이어 루프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5번 문제. 아스팔트 피니셔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아스팔트 피니셔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 중 후진하는 아스팔트 피니셔에 근로자가 부딪히거나 깔릴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대책으로는 첫째, 운전자의 자격 유무 확인 및 건설 기계에 대한 사전 조사와 작업 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둘째, 관계 근로자 교육,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와 운전자에 대한 수신호 교육입니다. 셋째, 야간 작업 시 야광용 조끼 착용, 전조 등, 호미 등 정상 작동 점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의 아스팔트에 접촉하여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는 가죽 장갑, 장화 등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고열 환경으로 인한 건강 장애가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는 첫째, 작업 환경 측정을 통해 아스팔트 흉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방독 마스크를 지급 착용토록 하고, 둘째, 야외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물, 그늘을 제공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6번 문제. 지게차 방호장치 종류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지게차 방호장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규칙에 따르면 첫째, 지게차 작업 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조등과 후미등입니다. 둘째, 근로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 감지기입니다. 셋째, 지게차 운전 중 운전석 위로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헤드가드입니다. 헤드가드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값과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정하며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좌승식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와 입승식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넷째, 지게차 운전 중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백레스트입니다. 다섯째, 지게차 전도 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좌석 안전띠입니다. 이상입니다. 60번 문제. 양중기의 종류와 양중기 부착 표시, 방호장치 등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양중기의 종류, 양중기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 방호장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중기의 종류로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습니다. 다음,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해 작업하는 운전자와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전격 하중, 운전 속도,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달기구는 전격 하중만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중기에 과부하 방지 장치, 광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 등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61번 문제. 항타기 및 항발기, 전도 무너짐 방지 조치 준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항타기와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물이나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셋째,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이나 쐐기 등을 사용해 해당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넷째,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 쐐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 등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62번 문제.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해체 시 준수사항과 점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항타기와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준수사항과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타기와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 장치나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둘째, 항타기와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그 밖에 조립 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 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의 유무입니다. 둘째,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입니다. 셋째,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쐐기 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넷째,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입니다. 다섯째, 리더의 버팀 방법과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입니다. 여섯째, 본체 부속 장치,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일곱째, 본체, 부속 장치,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상입니다. 64번 문제. 항타기 및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항타기와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나 널 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 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합니다. 둘째,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권상 장치 드럼에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셋째, 권상용 와이어 로프에서 추, 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클램프, 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67번 문제. 와이어 로프 폐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와이어 로프 폐기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어 로프의 경우 첫째, 이음매가 있는 것. 둘째,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셋째,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넷째, 꼬인 것. 다섯째, 심하게 변형 및 부식된 것. 여섯째,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달기 체인은 첫째,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하는 것. 둘째,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셋째,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섬유 로프와 섬유 벨트는 첫째, 꼬임이 끊어진 것. 둘째,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셋째,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넷째,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68번 문제. 가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가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 설비 등의 중량과 충격 하중으로 발생하는 연직 방향 하중입니다. 둘째,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풍압, 유수압,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횡 방향 하중입니다. 셋째, 굳지 않은 콘크리트로 인해 발생하는 콘크리트 측압이 있습니다. 넷째,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 하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4가지 하중의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0번 문제. 초고층 건축물의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초고층 건축물의 가설 구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초고층 건축물 가설 구조물의 종류로는 첫째, 타워 크레인, 둘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셋째, 갱폼, ACS, RCS 등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넷째, 추락, 낙하, 방호시설, 다섯째, 추락, 낙하 방지 시설과 안전 작업용 작업대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일체형 가설 구조물인 코쿤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1번 문제. 동바리 조립 시 동바리 유형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 유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입니다. 첫째,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해 이어야 합니다. 셋째,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입니다. 첫째,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교차 가세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 변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틀 이내마다 교차 가세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의 경우입니다. 조립 강주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동바리입니다. 첫째,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연결 철물을 사용해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하거나 꺾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와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동바리의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의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 형식의 동바리입니다. 첫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 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설계 도면, 시방서 등 설계 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75번 문제. 거푸집 공사 수평 방향 허용 오차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거푸집 공사 수평 방향 허용 오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래브, 보, 모서리 등의 허용 오차는 25mm 이하입니다. 그리고 슬래브의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은 13mm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래브에서 쇠톱 자름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은 19mm 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